이청훈 서점. 안녕하세요. 지역사 관련 책이 있나요? 왼쪽 책장 세 번째 3번에 있습니다. 네. 이 책에는 암장조합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옛날 얘기들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저 처음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주도키 점장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건 그 사람 본인의 잘못입니다. 책이 많으시니까 아시는 게 많을 거예요. 암장조합. 암장조합 도대체 어떤 건가요? 만약 현지 조사를 하고 싶다면 저기에 지역사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봤어요. 그 지역사 책에는 한 줄만 언급돼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원한이 있으면 수호신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 얘기는 그저 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어젯밤에 누군가 신청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주도키 점장이 빚을 갚지 않아서 어머니가 살릴 돈을 못 받고 고생 끝에 죽었다고요. 이 마을에는 매일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암장조합과 맞아떨어져요.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알고 싶어요? 저는 신민수입니다. 민속기록 잡지의 칼럼 기자입니다. 여기에 온 건 지역 풍습에 관한 특집을 만들려고요. 기자? 그럼 더욱 이런 일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간단히 기록만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왕철수가 신고하는 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조덕희 점장이 신고받았어요. 저는 이 일을 알고 싶어요. 당신은 현지인이시니 무언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책에 암장조합에 대한 기록은 반문장밖에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더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옛날 일에 대한 기록들이 들어있어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심혈을 인도로 삼고 집착을 불로 삼는다 통하면 현신한다 그러나 악기운이 반격한다. 경솔히 여시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통하면 현신한다 징계를 말하는 건가요? 현신을 통해서요? 최수진 씨, 할아버지께서 이걸 기록하신 이유는? 이 동전과 그 일이 관련이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기록 노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많은 부분이 할아버지의 헛된 상상일 뿐이죠. 헛된 상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오히려 수행 기록 같아요. 최수진 씨, 할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혹은 당신 집과 소호신사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다 읽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당신은 단순히 기자입니다. 어떤 일은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어떤 일은 뒤집으면 재앙입니다. 이런 일들은 당신의 칼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죄송합니다. 방해했습니다. 최수진 씨. 무엇을 떠올리시거나 혹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는 마을 여관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어르신! 등 좀 봐! 부풀어 올랐어! 진짜 귀신 손자국이야! 흉터까지 잡았어! 징벌. 이건 분명히 징벌이야. 오지마. 잡지마. 우물 속으로 춥다. 돈 갚아. 우물 속으로 넣지마. 우물 속으로 가지마. 보이지? 동공은 흩어졌지만 빛의 반응에 수축해 목과 손의 혈관이 너무 팽팽해 경련도 이상해. 단순히 놀란 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왔어? 마을에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나도 와서 직접 봐야겠지? 보통 향제는 이 색깔이 아니야. 색깔이 너무 짙어.
그리고 너무 미세해. 누군가 듣고 있을지도. 여기서는 말하기 힘들어. 그럼 너네 가게로. 가자. 이거 봐. 이건 평범한 형제가 아니야. 뭔가 섞여 있어. 뭐가 속였어? 옛 처방에 나와 있어. 향에 뭔가 섞어 태우면 그 연기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환각을 일으키기도 해. 용량이 크면 악몽을 꾸게 하고 몸을 억누르게 만들어. 그 정도는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조덕희 점장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야. 누군가 약을 먹인 거야. 이 연기만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어 하지만 그가 너무 많이 흡입했다면, 그리고 그는 이미 죄책감이 있었다면 그럴 가능성은 있어. 너무나도 우연스럽지 않아? 왕철수가 신고를 하고 나서 조덕희 점장은 바로 그날 밤 걸렸어. 하나는 누군가가 왕철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이 신사 근처에 숨어서 왕철수가 신고를 하고 나서 즉시 행동했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알아야겠어. 너희 마을에는 이런 처방을 아는 사람이 있나? 아는 사람은 말 안 할 거야. 오, 그래. 한 가지 더 있어. 너의 기록 노트에 있는 구리 동전 그림. 그날 신사 근처에서 검은 그림자가 그 동전과 비슷한 걸 달고 있었어. 잘 봤어? 아니, 너무 빨라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어. 근데 그 분명히 이 신사 근처에 자주 오는 사람이야. 계속 조사할 거야? 조덕희 점장. 일은 사람이 한 거야. 그럼 이지호는? 왕철수는 복수당할 수도 있잖아. 이 일은 간단하지 않아. 너무 위험해. 만약 사람이 한 거라면 너는 이미 노려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더 먼저 움직여야 해. 오늘 밤 수호 신사에 다시 갈 거야. 또 갈 거야? 전에는 신고하는 거 봤어. 이번엔 신고를 꺼내는 거 볼 거야. 저 돌에는 분명히 장치가 있어. 물건이 그냥 사라지진 않아. 마음대로 해. 일어나도 날 찾지 마. 오늘 밤 누구인지 꼭 알아볼 거야. 오늘 밤 누구인지 꼭 알아볼 거야.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심판장을 가져올 사람 곧 올 거야. 동전 바로 그 사람. 누구? 저기 누구야? 또 놓쳤네. 나를 쫓고 있다. 나를 쫓고 있다. 나를 쫓고 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괜찮아?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 그 신사 비밀 우물엔 함정이 있어. 전문인이 가져오게 해놨던 거야. 그들이 내 수사를 알고 있어. 그래서 나를 쫓고 있는 거야. 함정. 네. 저 돌벽에 밀어서 열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속에 격한이 있어. 검은 옷 인물이 거기서 하나를 꺼냈어. 기름종이로 싼 거. 그리고 거기에 뭔가 하나를 넣었어. 크기가 거의 같은 거. 얼굴은 잘 보였어? 아니, 검은 옷 인물은 모자를 짙게 눌렀었어. 근데 그가 갈 때 바람에 옷이 살짝 들었어. 허리에 구리동전을 걸고 있었어. 동전은 빨간 끈으로 매달았어. 동전은 너무 낡았어. 디자인이 특별했어. 너의 기록 노트에 있는 그 패턴과 똑같았어. 확실해? 틀린 건 아니야. 저게 핵심이야. 저건 실제로 사람들이 착용하는 거야. 그걸 착용한 사람이 신사 비밀 우물 장치로 속에 있는 걸 바꿨어. 잠깐.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들려주셨어. 옛날 화암마을에는 아주 신비로운 장인 조직이 있었다고. 다른 장인들과는 교류하지 않았고 기술은 가족에게만 전수했어. 외부에선 전수하지 않았어. 어떤 장인이요? 수호신사와 지옥 전용으로 만드는 장인이었어. 점토로 만든 칼, 산을 만들었어. 나무로 만든 기름솥과 불대도 있어. 이걸 죄악의 풍경이라고 불렀어.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죠? 암장조합. 암장조합, 지옥의 형구를 만드는 장인이었겠군요. 그래서 구리동전이 그들의 신분증이었군요. 네, 암장조합은 사람을 보지 않고 동전으로만 거래를 했어요. 동전이 바로 그들의 신분증이었어요. 근데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세상이 변했어요. 사원에도 그런 무섭고 무시무시한 풍경은 더 이상 없어졌어요. 암장조합의 기술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마치 하룻밤 사이에 마을에서 모두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없어졌어요. 적어도 할아버지 때부터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저 이야기로 여겼어요. 그냥 듣고 넘어갔죠. 이거 봐. 너 돌벽과 닮지 않아? 너무 닮았어. 그러니까 돌벽 잠시는 암장조합의 기술이야. 그럼 그 사람이 꺼낸 부적. 그리고 거기에 뭘 넣었을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다음 심판 예고일 수도 있어. 암장조합은 사라졌지만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어. 누군가가 그들의 기술을 쓰고 마을에서 암장조합 심판해버리고 있어. 왜? 맞아, 왜? 만약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면 방법은 널려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종이 인형 귤잡이. 옛날엔 귤잡이 인형이 길을 인도한다고 했지. 누가 놓은 거야? 이 방향 서쪽을 가리키고 있어. 저쪽에 폐허 염색 공방이 있어. 오랜만에 사람이 갔던 곳은 아니야? 이게 초대인지 경고인지. 차이 없어. 제가 길을 인도해. 어쨌든 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음엔 종이 인형이 아닐 수도 있어. 가자. 지금 바로. 지금? 새벽인데. 이 시간에 종인형을 놓은 거야. 지금 가라고 하는 거야. 낮에 갔다면 아무것도 못 볼 수도 있어. 게다가 가지 않으면 잠들 수 있겠어? 여기야? 따라와. 안쪽 구조는 누가 말해줬어. 나도 잘 알아. 같이. 떨어지지 마. 같이 가자. 이상해. 조심해. 들리지? 들린다. 이게 뭐하는 멜로디야? 마을 노인들 얘기하길 암장조합이 목표로 삼은 사람들은 사고가 나기 전에 여자가 이런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걸 듣는다고 해. 소리가 저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 가서 봐.
신발 끝이 밖으로. 왜? 옛말에 신발 끝이 밖으로는 손님을 보내는 거야. 또는 벽을 봐. 비밀 탐색자. 너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는 거야? 왜 움직여? 잠깐, 장치가 있어. 신발 밑을 봐. 뭔가 있어. 그대를 당기고 있어. 정교한 장치군. 창문을 봐. 그들이 그 윈치 장치를 쓰고 있어. 위의 실을 움직이게 해 실로 신발을 돌리게 하는 거야. 추금기야. 신발이 장치야 소리는 추궁기야. 그럼 벽에 쓰인 글씨는? 너의 마음속 묵자 자국이 새로워. 마르지 않았어. 근데 이 글씨체 붓으로 쓴 것 같지 않아. 색도 주사와 달라 피도 아닌데. 엉뚱한 냄새도 난다. 일단 신경 쓰지 말자. 적어도 이것은 증명해. 오늘 일들은 누군가가 꼼꼼히 준비한 우리에게 맞는 환영식이야. 너의 마음속 그는 우리를 겁주고 싶어. 혹은 우리를 시험해보고 싶어. 내가 먼저 갈까? 같이 갈까? 같이 가자. 위쪽이 아래보다 더 위험할 수도. 마을의 배수로인가? 옛 마을엔 많이 있어. 여러 해 동안 버려진 곳이야. 보라. 발자국이 있어. 최근에 누군가 왔던 거야. 한 명 이상인 것 같아. 발자국 따라가 보자. 잠깐. 앞에 비밀방 같은 게 있어. 동전이 한 개 이상인 것 같아. 그리고 무늬도 다르네. 할아버지의 다른 기록 노트에 언급되어 있었어. 비슷한 설명이. 근데 난 그게 전설이라고만 생각했어. 어떤 성향이요? 할아버지가 암장조합은 포괄적인 명칭이 아니라고, 각자 맡은 바가 있고 분업이 뚜렷하다고 다른 장인동전으로 구분한다고. 이 동전은 화공장인일 거야. 화기 제작을 담당해. 이건 약공장인일 거야. 약초와 광물을 정통해 환각물질과 독약을 만드는 걸 담당해. 그리고 환각을 일으키는 처방도. 이 동전이 가장 드물어 심판장인이라고 불렀던 걸로 최종 심판을 집행하는 걸 담당해. 지옥 심판을 모방해 외상 없이 공포를 만들어내. 그러니 암잠조합은 단순히 몇 명의 사람이 아니라 엄격한 분업을 갖춘 고대 조직이야.
이건 완전히 태워지지 않은 신청서 혹은 기록. 들어봐. 누군가 온다. 한 그룹이 아니다. 가자. 잠깐, 표정이 이상해. 어제는 너무 겁에 질렸었는데? 너무 평화롭다. 마치 해방된 것 같아. 어제의 두려움은 전혀 없어. 꺼내봐. 색깔과 질감, 염색 공방에서 본 거랑 벽에 나타난 글씨 생류랑 같지 않아? 겉에 모두 짙은 붉은색이고 또 끈적거려. 죽기 전에 꼭 그 벽을 만졌을 거야. 아니면 벽에 글씨 쓰던 생류를 만졌던 거야. 심인수 선생님, 심각해요, 이씨. 집안에서 왔는데 이재훈 어르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새벽부터 미친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전보다 훨씬 심해졌어요. 계속 봉전이라면서 속죄라면서 손으로 공중을 계속 긁어대고요. 마치 뭔가를 빼앗으려는 것 같아요. 가서 봅시다. 들어오세요. 돈, 목숨, 봉전 다 줄게, 다 줄게. 날 잡지 마, 날 잡지 마, 날 잡지 마. 두 분, 저희 어르신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밤까진 괜찮았는데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계속 동전 속죄만 거듭해서 말해요. 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 모습이 좋지 않아요. 두 분께 거슬릴까봐요. 저희가 원인을 알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그림자 살려줘. 여기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가. 어르신, 이분 손님입니다. 방금 상태가 너무 심했어요. 조덕희 점장이 죽었고 이재원도 미쳤어. 두 사건 모두 동전을 언급했어. 옛빛, 새가품, 모두 정해진 수. 외관자는 명확, 왜 스스로 돌아보지 않나. 보아하니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야. 당신 집의 기록 노트에는 암장조합의 기술 외에도 속죄 방법과 기준에 대해 언급된 게 있나요? 이 탄신이 기록 노트에 암장조합이 어떻게 목표를 정하는지 적혀있나. 죄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고 벌도 다르다. 그들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걸까? 사가 있으면 신이 있다. 신이 있으면 질서가 있다. 사를 부수고 근원을 끊으면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 질서, 마을 질서를 말하는 건가? 할아버지께서 신기한 일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송씨가 아니라 어떤 일이죠? 어떤 일이요? 수십 년 전에 광역시에서 박상훈이라는 상인이 왔어요. 수호신사의 땅을 좋아했어요. 사가 너무 낡았다고 생각했죠. 좋은 땅을 낭비하는 거라고요. 사를 부수고 싶었어요. 2층 건물에 서부식 상점을 짓고 싶었죠. 사를 부수고? 당시 옛 마을장도 계셨어요. 많은 노인들이 반대했어요. 수호신을 거슬릴 거라고요. 마을의 풍수를 망친다고요. 하지만 박상훈 상인은 부와 권력이 너무 컸어요. 관계를 다져서 불도저까지 준비했어요. 공사 시작 날짜도 정했어요. 하지만 공사 전날 밤 갑자기 돌연사했어요. 임시로 빌린 집에서요. 어떻게 죽었어요? 급성 질환으로 돌연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발견되었을 때 오른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도 못 열었어요. 겨우 열어보니 속에는 낡은 구리동전이 있었어요. 당시 이 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겁을 먹었어요. 사를 부수는 건 당연히 무산됐죠. 당시 경찰서에서도 오랫동안 수사했어요. 타살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결국 급성 질환으로 돌연사한 것으로 결론났어요. 당시 마을에서는 속으로 떠돌았어요. 수호신이 현신하셔서
그에게 응보를 내렸다는 거죠. 박사문 상인이 수호 신사를 부수려다 돌연사. 조덕희 정장은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고 빚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이재호는 강제로 땅을 차지했어요. 이 죄들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어요. 당신의 말은 암장조합이 오히려 마을의 수호자 같은 존재인 거죠. 그들은 암장조합의 의식으로 마을의 생존을 위한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들이 지키는 질서에 도전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 며칠 사이에 죽은 사람, 미친 사람. 다음은 누가 될까요? 왕철수인가? 아니면 우리? 신민수 기자, 최 사장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누군가 돈을 주고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해요. 왜 그래? 누가 너한테 줬어? 이거, 그리고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어젯밤 누군가가 내 헛간으로 문틈으로 넣어줬어. 모두 빨간 종이로 쌓여 있었어. 그때는 수호신이 현신하셔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새 것 같은 옛돈이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뚝지도 있었어. 돈으로 약을 사. 화환을 떠나라. 절대 돌아오지 말고 절대 언급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조덕희 점장이 너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조덕희 정장. 신민수 기자, 최 사장, 저는 속이 너무 답답해요. 저는 단순히 정의를 원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이건 암장조합의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복제품입니다. 저는 단순히 정의를 원했을 뿐입니다. 신민수 기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긴 할게. 하지만 너는 진실을 말해야 해. 고발서를 넣은 것 말고 너는 무엇을 더 봤어? 무엇을 더 들었어? 조덕희 점장이 죽은 후 누가 너를 찾았어? 너에게 무슨 말을 했어? 없어요. 저는 그저 빈털털이 왕따잖아요. 누가 저를 찾겠어요. 잠깐 생각났어요. 조덕희 정장 사고 전날 밤, 조덕희 집 뒷담장에서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번쩍 지나갔어요. 키는 크지 않았어요. 어두운 옷을 입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그때는 도둑인 줄 알았어요. 돈을 준 사람 말고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신민수 기자님. 이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받아도 되나요? 돈은 너가 가지고 가. 약과 다른 건 모두 남겨. 이틀 동안 숨어 있어 믿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를 찾아 입이 꽉 막힌 사람 두 날 묻고 절대로 나타나지 마. 네네. 고마워요, 신민수 기자님. 왕철수는 미끼야. 돈을 준 사람은 전혀 떠나지 않았어. 계속 그를 쳐다보고 있어. 떠날지 말지를 보고 있지. 그래서 왕철수를 이용해서 돈을 준 사람을 낚는 거야? 내가 낳고 싶은 건 이 동전의 출처야. 그리고 이야. 마을에 이어 처방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전동 제세당. 정점장. 이걸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저
무거운 약공장인 오늘 밤 정정장을 찾아야겠군. 전부 환각과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물건. 이곳은 환각형을 만드는 공방. 누구? 이 책 본 적 없어. 서정책도 아니야. 이조 148년 동쪽 장정육정 과도한 동물 학살 주변을 혼란시킴. 어느 밤 도놀이에서 익사. 여조 152년 행상인 김씨가 소문을 퍼뜨림. 마을을 공황으로 몰아남김. 길에서 급병으로 사망. 이조 176년 유성호 장인이 공사를 허술하게 함. 종묘가 무너짐. 신우진이 추락사함. 최근 조덕희가 빚을 갚지 않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 비밀 우물에서 처형당함. 이것은 암장조합 수십 년간 심판을 집행한 기록장부입니다. 누가 놓아둔 걸까? 이거 봐, 방금 누가 놔둔 거야? 이건 개인의 원한으로 복수하는 단체가 아니야. 이 죄목을 봐. 폭력으로 마을을 혼란시키고 소문을 퍼뜨리고 공사를 허술하게 하고 마을 사람을 압제하는 거야. 전부 마을의 평화를 파괴하고 마을의 풍속을 해치는 일이야. 말하자면 자신들의 기준으로 해로운 존재를 제거하는 거야. 자칭 집행자로서 수십 년간 심판을 운영해온 비밀단체. 그들은 암장조합 의식을 빌려 약공장인, 화공장인, 심판장인이 분업해서 천벌의 환상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현재 조사는 이 시스템의 근원을 캐는 거야. 우리는 그 천벌들이 모두 인위적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그들이 살아가는 근간인 신비감을 깨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경고에서 협박으로, 이제는 죄책 증거 장부를 너 앞으로 직접 보내는 거야. 누구? 누구야? 제사당의 노인, 글씨체와 양냄새. 우리를 경고하는 거야. 직접 손에 댈 수도 있었는데 왜 단순히 쪽지를 보낸 걸까? 사고 나서 가서 봐. 좋아.
정영민, 위선으로 세상을 속임 심판할 자. 7일에 기한 정영민 사장이 자신을 고발? 불가능해. 정영민 사장은 큰 자선가잖아. 교량과 도로를 건설하고 저번 2년 전에도 수호신사 복구에 앞장서서 기부도 했잖아. 맞아. 근데 고발장에는 위서원이라고 써 있어. 정형민 사장도 문제가 있을까? 흩어져. 장난이야. 다 돌아가라. 이게 너가 말한 수호신사 복구를 주도한 사장이야?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야. 아이고. 저 정영민 사장 진짜 화가 난 것 같아. 가자. 왜 그가 고발당했을까? 고발장은 맞고 혈지문도 맞아. 근데 내용이 너무 애매해. 위선은 도덕적 판단이다. 조덕희 점장이나 이재훈처럼 실제 범죄와는 다르다. 또한 피해자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원래대로라면 고발장이 아무리 은밀해도 단서가 있어야 한다. 상황이 변하고 있다. 암장조합의 목표는 조덕희 점장 같은 명백한 악에서 정영민으로 바뀌었고, 이런 은밀한 의혹으로 그들의 규칙이 확장되고 있는 건가? 그들 내부에 갈등이 생겼다. 심판 범위를 넓히려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정영민의 위선 속에 정말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것은 아마도 암장조합의 진정한 핵심일 것이다. 내일은 어떻게든 정현미 사장을 만나야겠어. 가자. 타겟의 성적이 바뀌었어. 규칙도 바뀌었어. 즉, 규칙을 지키던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누군가는 과거를 청산하려 하고 누군가는 너무 넘어섰다고 생각해 무건 약공장인이 준 경고는 아마도 이런 뜻이겠지.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촉박해. 정영민 사장은 7일밖에 없어.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해. 첫 번째는 정영민 사장이 숨긴 비밀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암장조합의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다음 타겟을 어떻게 정하는지. 이 표시들은 글자 같지 않아. 시간을 줘. 기록 노트와 옛 문서에서 찾아볼게. 어쩌면 그들의 연락 방법과 장소를 알 수도 있어. 좋아. 너는 암호를 풀고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 나는 정영민을 감시할게. 지금 그는 살아있는 표적이야. 겁이 날수록 실수하기 쉬워. 드디어 널 찾았다. 다음엔 넌 못 도망칠 거야. 검은 옷 인물은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건가? 아니면 사냥감을 확인하러 온 건가? 정영민, 너 집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30년) 전 결국 갚아야 하는 거구나. 이 동전을 보내주셨군요. 알겠어요. 박상훈 사장, 제가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토지쯤은 당신이 걸었어요. 빚도 당신이 진 거예요. 저는 그저 흐름에 따라갔을 뿐이에요. 저는 당신의 목숨을 원한 적 없어요. 30년 전 신사를 헐리려던 갑자기 죽은 상인 정영민과
관련이 있었군. 네, 저는 그 돈에 욕심을 냈어요. 그 돈으로 신사를 수리하고 명성을 살렸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잠을 잘 수 있었던 날이 있었나요? 교량을 건설하고 길을 포장하고 기부도 했어요. 보상하고 싶었어요. 당신들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조덕희처럼 불명확하게 죽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훈처럼 미치는 건가요? 말해주세요. 이 동전 받겠습니다. 이 빚 제 목숨으로 갚아도 될까요? 단 하나만. 제 가족은 놔주세요. 결국 무고한 건 아니었군. 암장조합이 30년 전 빚을 청산하기로 했다. 역시 그들의 집행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범위가 넓어지고 다음은 누구일까? 누구? 돌아온 게 딱 좋아. 내가 찾은 것 같아. 보령. 이 기호들은 따로 보면 난해해 보이지만, 하지만 시간 순으로 규칙과 방향에 따라 연속해서 보면 글자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단순한 지형 표시 같아 보령. 이건 산 같고 이건 폐허를 나타내고 이건 숨겨진 길을 나타내. 옛 마을 지도에 겹쳐보면 봐.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전에 있던 비밀 통로야. 안에는 아직 못 본 곳이 있어. 암장조합의 집회장, 하수도 속에. 가장 위험한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해. 좋아. 그럼 지금 갈까? 지금 정영민 쪽에 새로운 상황이 생겼어. 그들은 너무 빨라.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도착해야 해. 알았어. 가자. 여기가 심판의식을 연출하는 무대야. 하공장인은 소품 담당, 심판장인은 흐름의 설계. 야, 저기도 있어. 저쪽에도 있어. 이거 봐. 정영민 일기. 근대시대 말부터. 젊었을 때 정영민의 일기입니다. 박상훈 사장이 광역시에서 왔어. 수호 신사를 헐고 상점을 짓겠다고. 이 일로 논란이 일었어. 하지만 그가 약속한 수익 분배는 꽤나 매력적이었어. 하지만 현지인이 주도해야 했어.
마을 사람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유성호 집사가 속으로 접근했어. 일이 성사되면 사당 뒤에 논 세포를 받을 수 있고 현금도 준다. 그래서 그는 참여했어. 사당을 지키던 김영수 할아버지는 성격이 가장 급했어. 사당과 함께 죽겠다고 선언했어. 그의 집안은 사당 수리와 관련이 있는 듯해 김영수 장인으로 불렸어. 박상훈 사장은 그를 방해꾼으로 여겼어. 음모를 꾸몄어. 나는 불안했지만 이득에 눈이 멀어 묵인했어. 30년 전 박상훈과 정영민은 사당을 헐기로 음모했어. 사당을 지키던 김영수 어르신이 반대했어. 박상훈에 의해 살해당했어. 박상훈도 갑자기 죽었어. 정영민은 그 피투성이의 수익으로 사당을 수리하고 선행을 했어. 속죄하려고 했어. 김영수 장인의 죽음이 시작이야. 그들은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종족에 대한 복수를 할 거야.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전부 갚을 거야. 7일째 자시. 바로 내일 밤! 그들은 장치나 약물을 쓰지 않을 거야. 이 의기를 이용해서 정영민을 모두 앞에서 붕괴시킬 거야. 일곱째 날 시간이 됐다. 김영수 장인님! 위선자. 박상훈 사장, 내 탓 아니야! 내 탓 아니야! 내 목숨을 돌려! 위선자, 사기꾼! 동전. 나 인정해. 다 인정해. 날 봐도 내가 갈게. 수호신님 앞에서 말할게. 내가 죄가 있어. 김영수 장인님을 죽였어. 박상훈 사장의 돈을 탐내고. 나는 위선자. 사람이 아니야. 나는 위선자. 사람이 아니야. 나는 위선자. 수호신님께 저는 정영민입니다. 죽어도 죄가 너무 큽니다. 30년 전 저는 이익에 눈이 멀었습니다. 박상훈 상인과 음모를 꾸몄습니다. 김영수 장인님을 죽도록 몰았습니다.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위선으로 사원을 수리했습니다. 오늘까지 세상에 속였습니다. 저의 죄는 너무 깊습니다. 천리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수호신님께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장인님의 원혼을 달래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털었습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저 대가를 만나러 가야겠소. 정영민은 완전히 망했다, 지금. 그는 죽는 것보다 더 처참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카드가 있다. 어젯밤에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합사진을 발견했어. 배경이 너무 흐릿해. 근데 수호신사의 처마가 보이는 것 같아. 사람들이 있어. 누구들이야? 잘 안 보여. 사진이 너무 달아서. 처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 좋아. 너는 사진 먼저 처리해. 나는 정영민이 붕괴되기 전에 정씨 집안에 이상이 있었는지 볼게. 정말로 할아버지네. 왜 할아버지가 저 사람들과 함께 있을까? 설계도, 사원 기록 노트의 장치 설계도. 혹시 할아버지는 단순히 기록만 했던 게 아니었나? 우리 최씨 집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건조한 밤 화재 조심! 최수진 씨, 이게 아침에 문 열었을 때 문 앞에 있었어요. 택배는 아니었어요. 조덕희 점장이 죽기 전에 입었던 옷입니다. 본 적 있나요? 냄새가 이상해요. 뭔가에 타버린 것 같아요. 고농도 환각제입니다. 전에 환각제와 성분이 같습니다. 농도는 훨씬 높아요. 그리고 다른 성분도 섞였어요.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게 하고 피부와 호흡으로 더 쉽게 흡수되게 합니다. 진실은 독이다. 넌 감히 마실 수 있느냐? 이들은 직접 증거를 보내온 거야? 조덕희 점장이 죽기 전 이 옷은 높은 농도의 환각 연기에 오래 노출되었어. 소위 귀신 보기와 압박은 모두 이 약 때문에 생긴 환각과 사망 제어 상실일 뿐이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보니까 우리는 독을 마셔야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독을 해독제로 써야겠어. 약공장인을 제세당 한 번 더 가서 따져봐야겠어. 바 마을 사장 정영민은 의식불면병원으로 옮겨졌다. 다음 독이 왔다. 정영민, 다음으로. 다음은 누굴까? 장부에는 새 이름이 추가될 거야. 30년 전 일입니다. 주요 인물은 3명입니다. 박상훈은 죽었습니다. 김영수 장인은 살해당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일기에 나오는 박상훈 집사라고 불리는 중개자입니다. 이 장부에 적힌 사람들은 모두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암장조합이 김용수 장인을 복수하고 당시 일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박상훈은 죽었고 정영민은 쓰러졌습니다. 남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유성호 집사는 꼭 알고 있을 겁니다. 꼭 많은 내막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는 김영수 장인을 살해한 사람일지도. 정영민은 일기에 그의 코드명만 언급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신분이 높다는 거죠.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록 노트에 언급한 것 같습니다. 당시 마을장 곁에는 정말로 능력 있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상훈 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교활했습니다. 당시 박상훈이 마을에 온 건 바로 그가 중개해준 거였습니다. 마을장 집의 집사였죠. 그 다음은? 여기 유성호는 민첩하고 경영에 능합니다. 후에 인사를 받아 관직에 올랐고 마을장까지 올랐다. 뒤는 글씨가 흐려졌다. 5년 전 중풍으로 사임한 뒤 광역시로 요양갔고 잘 나오지 않는다. 보아하니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그를 찾아야겠다. 그러면 우리의 추측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암장조합의 더 많은 내막을, 심지어는 앞으로의 전체 계획까지도 알 수 있다. 너는 광역시로 가야 해. 꼭 가야 해. 그리고 빨리. 암장조합이 정영민에게 준 시간은 7일 뿐이야. 유성호에게 준 준비 시간도 오래 못 걸릴 거야. 우리는 이때 장부와 정영민의 인맥을 통해 단서를 찾아야 해. 경계해야 해. 무건 약공장인 쪽은 건드리지 마. 광역시 인재요양원 306호실 유성우가 거기에 있다. 충분해. 유성호 마을장은 유일한 살아있는 알고리즘. 그가 입을 열기 전에 그를 찾아야 해. 도착하면 연락할게. 좋아. 옛 비창산 새 판이 깔렸다. 진흙탕에 빠졌다. 돌아서면 구원. 현재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유성호 선생님은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그분의 멀리 있는 조카입니다. 지금 그분은 어떤 상태인가요? 어르신께서 오늘 새벽에 잠에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직계 가족분들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저 물건은... 아마도 어르신의 추억인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데려갈 때 이고 간 거겠죠?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족분들께 드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신민수, 장구해. 정말 이름이 새로 생겼어. 자기가 나타난 거야. 유성호 마을장이 돌아가셨어. 잠에서 돌아가셨어. 침대 옆에 하나 놓여있었어. 심판장의 동정이야. 그들은 여전히 한 말 없었어. 그뿐만 아니라 동전 뒷면에 칠이 새겨져 있어. 그게 너에게 주는 기한이야. 나에게 심판을 알리는 거야. 야간 감시자가 과거의 빚을 갚았어. 이제 내 차례야. 장부를 다시 자세히 살펴봐. 저 문장 말고 다른 변화는 없어? 심판법정 장소도 정해졌어. 심지어 장소까지 준비해놓은 것 같아. 가려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안 가면 어떻게 상대의 수를 알겠어? 안장 조합은 계획적으로 움직인다. 조덕희 점장은 침대에서, 이재호는 마당에서, 정영민은 수호신사에서, 유성호 마을장은 병실에서 각 현장마다 꼼꼼히 준비된 거야. 모두 죄와 처벌에 딱 들어맞아. 나의 차례에는 마침 심판호를 언급했어. 보아하니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개적인 장소? 근데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 너의 과거를 너 마을에 얼마나 온 거야? 만약 암장조합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고 각 분야에 침투해온 비밀 조직이라면 외지에서 온 기자 한 명을 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게다가 내 과거는 흔적이 없는 건 아니야. 너가 그걸 언급했을 때 나는 생각했어. 만약 안장조합이 정해진 집회 장소나 처벌 장소가 있다면 분명히 숨겨져 있을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간과 분위기도 필요할 거야. 기록 노트에는 기술 외에도 몇 군데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곳도 언급돼 있어. 여기 옛날에 남아있는 옛 관청. 예전엔 지역의 치안과 도적을 맡았어. 그러나 근대시대 초에 폐쇄됐어. 그 후 도적들이 들끓었고 귀신 소문도 퍼졌어.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어. 마을 아이들조차 거기서 놀러가지 못했어. 관청 폐허 심판홀 위치가 외진 곳, 공간도 넓고 역사적 배경으로 법적 이미지가 있고 귀신 소문은 커버로 딱 들어맞아. 너무 딱 들어맞아. 정말 갈 거야? 그들이 이미 길을 만들어놨어. 내가 안 가도 그들이 나를 불러갈 거야. 차라리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는 게 낫지. 사전에 시험장을 살펴보는 거야. 그럼 나도 너랑 갈게. 혼자 갈게. 위험할 수도 있어. 이 일은 처음부터 너 혼자 일이 아니야. 게다가 나는 현지인이야. 너보다 더 익숙해. 여기가 맞다. 너무 조용하다. 만약에 여기가 중요한 거점이라면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 가자.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자. 발자국이 있다. 한 명 이상이다. 가자. 들어가서 살펴보자. 너를 위한 거야. 왜 그래? 이 거울을 오래 보면 어지러워지고 환각을 일으킨다. 전에 있던 환각제와 성분이 비슷하다 하지만 더 옅어졌어요. 환기구를 통해 방출할 수 있다기. 빛과 그림자와 함께 오래 있으면 접촉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정신을 붕괴시킬 수 있다. 여기에 모든 것, 장치, 빛과 그림자, 약물, 그리고 이 문양까지 모두 누군가의 정신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된 거야. 그들이 이렇게 큰 수고를 들여 이 무대를 만들었고 초대장까지 내 침대 옆으로 보냈다면 무대도 준비될 거고, 그럼 내가 무대에 올라서서 이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지 볼까? 누구? 드디어 왔군.
심판자. 비밀 탐색자 신민수를 고발한다. 비밀 탐색자 신민수를 고발한다. 너는 현장 조사를 명목으로 탐색을 행하였다. 심판의식의 장소에 침입하였고 양계와 음계의 장벽을 여러 번 타개하였다. 더욱이에 불운의 소녀를 데리고 마을 질서를 교란하였다. 채권자를 유혹하여 돌연사하게 하였고 망자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 행위는 처형할 만하다. 그 마음은 심판받아야 한다. 불운의 소녀. 나까지도 포함시켰네. 옛 규율에 따라 심판을 진행한다. 내일 밤 3시까지 혼자 옛 관청 신문장으로 만약 겁먹어 미치면 또는 외부인과 무기를 가지고 온다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그때 너뿐만 아니라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 모두 음계에 들어간다. 친족까지 피해를 입는다. 가지마. 분명히 함정이야. 가야 해.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수동이야. 그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 어쩌면 가면 적이 누군지 알 수도 있고 내게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도 알 수 있어. 현명한 결정. 신민수, 기억해 삼시, 혼자 너의 죄의 증거를 가지고 이 빛은 미리 연습해본 거야. 그들은 결국 너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야? 심판을 받는 자의 신분을 준비시키는 거야. 고독, 공포, 감시당함. 이 문장과 너의 죄를 받아들여라. 그가 원하는 건 편리함이 아니라 자백이다. 너가 인정할 죄가 뭐야? 너가 그들을 조사했기 때문? 아니, 이 소장소에 쓰여진 건 채권자를 죽음으로 유도했다는 거야. 이건 악의적인 혐의야. 하지만 비밀을 엿보았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이건 내가 기자였을 때 철이가 미숙했던 일을 떠올리게 수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 나는 인접광역시에서 마을의 나무에 관한 민속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 마을은 매우 폐쇄적이었어. 그들은 오래된 나무가 신성하다고 믿어 조기에 돌아가신 아이들을 나무 밑에 묻는다고 해. 독점 사진과 정보를 얻기 위해 나는 일부 의도를 숨겼어. 손자를 잃은 할아버지에게 인터뷰를 받았어. 그리고 기사가 나왔어. 어느 정도 논란을 일으켰어. 심지어 마을에 탐험객들이 몰렸어. 할아버지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조상의 비밀을 터뜨렸다고 비난받았어. 결국 고독 속에 돌아가셨어. 죽음의 원인은 병이었지만 하지만 내 생각엔 내 기사가 마지막 버팀목을 꺾었어. 너는 의심해? 암장조합이 이 일을 가리키는 거라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어? 내 배경을 알아낼 수 있다면 내 모든 기사도 알아낼 수 있어. 만약 내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걸 찾고 싶다면 이 일이 최고의 선택이야. 이건 내 마음속에 늘 걸려있는 것. 나도 뭔가 해야겠어. 우리 집에 관해서 이 기록 노트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남긴 것들. 만약 우리 집이 진짜 암장조합과 연관이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현재 그들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야. 이젠 혼자 해야겠어. 뭐 찾았어? 찾고 있어. 내 집과 명장이 연관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 단순히 기록자였다면 이렇게 숨길 필요가 없었을 거야. 이건 평범한 책장 도장이 아니야. 사유, 악행 조사, 질서 손상도, 장인 협의 결과 승인 뒤에는 집행관도 있다. 이건 심사 절차표야. 승인. 이재훈 할아버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는 암장조합의 행동 여부를 심사하는 책임자였을 거야. 그는 중재자야. 중재자, 내 할아버지? 어떻게 가능해? 여기를 봐. 명장들이 각자 분업은 하지만 핵심 인물이 필요해. 판단하기 위해 증거가 확실한지, 침해했는지 여부, 그들의 질서 법칙을. 그게 승인의 의미야. 너의 할아버지는 암장조합 심판관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 기록 노트에는 궁금해서 쓴 게 아니라 그의 업무의 일부였던 거야. 책 속의 모든 장치 도면과 처방 기호는 그저 그가 알아야 했던 지식이었던 거지? 그래. 심지어 그는 심판 기록을 보관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장인 계약서. 그래서 그 장부가 누구도 모르게 너의 집에 나타난 거야. 그들은 아마 그것이 자손들이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원래는 우리 집이 단순히 비밀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의 생사를 결정하는 심판에 참여한 사람 중 하나였던 거야. 혈맹은 여전히 후손이 책임을 진다. 최씨, 너는 권리가 있는가? 이 심판을 들을 권리. 그들은 나뿐만 아니라 너도 심판할 거야. 너가 여기에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몸이 묶였다. 또 이거야. 약물? 아니면 신민수 기자, 사진은 안 찍는다고 했잖아. 그냥 물어보겠다고 했잖아.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 살 수가 없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정말 이거였었구나. 신민수 기자, 내 손자 나무 아래서 춥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내 등을 돌리네. 그렇게 아니야. 그때는 단순히 기록하려고 했어. 기록. 너는 내 슬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성을 쌓았어. 내가 죽어도 잠들 수 있겠어? 당신은 이재훈 할아버지가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런 걸 절대로 못 말해. 할아버지는 단순히 슬픈 사람이야. 너희는 몰라. 신민수, 괜찮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신민수! 신민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너한테 그들은 뭐 했어? 나에게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랑을 보여줬어. 그러면 좋아. 그건 그들에게는 새로운 수가 없다는 거야. 오직 죽은 사람으로만 장난치지. 왔다. 너희 규칙대로 혼자 왔다. 무기도 없다. 야간 감시자 나와라. 보자. 도대체 누가 나를 심판할 건지. 신민수, 세상의 비밀 탐색자, 약속대로 왔구나. 심판 시작. 진실을 위해서라며 사람을 짓밟았다. 충격적인 보도를 위해 손자를 잃은 노인을 유인해 이재근으로부터 마을 장래의 비밀을 밝혔다. 약속했지만 이름을 숨기고 평온을 지켜주겠다고. 인정합니다. 내 기사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재훈 할아버지께 2차 상처를 주었죠. 이것은 제가 기자로서의 실수입니다.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수? 너무 가볍게 말하네. 너의 진실 추구는 마치 칼날로 심장을 찢는 격이었다. 너는 알고 있니? 너의 기사가 나온 뒤 이재근은 3개월 동안 우울했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결국 장기가 쇠약해져 죽었어. 마을 사람들의 비난, 자손들의 원망 모두 너의 글에서 드러난 비밀 때문이야. 진실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죽음의 종이 되었다. 이재훈 할아버지의 죽음은 오랜 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기사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단편적으로 할아버지의 후반 생활의 고통을 저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는 저의 마음속에 죄책감의 씨앗을 심고 싶은 거죠? 이것은 너희가 정영민 사장을 대한 방법과 똑같습니다. 변명 신민수, 너는 이미 자신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젯밤의 환영에 왜 두려워했겠는가? 너는 직접 칼을 든 자는 아니지만 하지만 너의 패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칼날로 만들고 여론의 입을 도구로 만들었다. 이는 간접살인이다. 세상 질서를 어지럽힌 죄, 이것이 첫 번째 죄. 이 죄를 인정하느냐? 이 죄 책임은 인정하지만 죄는 인정하지 않는다. 내 실수는 자연히 양심과 직업윤리로 심사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판단할 권한은 없다. 얼굴을 숨기고 사법을 남용하며 인성을 조종하는 비밀심판단체가 판단할 권한은 없다. 완고하다 보아하니 말로는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없구나. 그렇다면 직접 보게 하겠다. 충분하다. 그만하라. 이런 어리석은 수작. 프로젝터, 숨겨진 서라운드 스피커, 그리고 이것! 어느 환풍구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확대시키는 장료이. 심판호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썼고, 얼마나 심리학을 연구했고, 얼마나 무대 효과를 연구했나. 보라, 화면 동기화조차 완벽하지 못하다. 너희들은 기술 뒤에 숨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훔쳐보고 타인의 고통을 파헤친다. 그리고 꼼꼼히 설계한 장소와 대화로 무한히 확대시켜 타겟의 내면의 두려움을. 범죄자 헛소리! 우리는 하늘의 심판을 대행한다. 제거! 뭘 제거한다고? 환각제를 쓰고 몬스터 압박을 만들어 조덕 기정장을 죽였다. 30년 전의 일기를 이용해 정영민 사장을 미치게 했다. 이제는 내 커리어의 후회를 이용해 나를 공격하려고. 이재훈 할아버지의 비극을 이용해 내 공감심과 죄책감을 이용해 너희가 하는 이 짓이 너희가 나를 간접적으로 해치웠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아니, 너희가 더 못됐다. 너희는 주도적으로 미리 계획한 살인범이다. 너희가 항상 말하는 질서를 지킨다는 게 지금 너희가 하는 이런 짓들이 어디 법과 천리를 따르는가?
이재훈 할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을 거다. 너희가 그분의 이야기를 이용해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걸.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사람 근처에 있겠지. 이 프로젝터는 실시간으로 조절해야 한다. 방금 내가 말할 때 오른쪽 상단에 렌즈가 지연되는 걸 봤어? 야간 감시자, 너 여기 있지? 도망? 도망 못해. 멈춰! 시민수, 방해장치가 작동됐어. 근데 지속 빈곤 1분도 안 됐어. 너 조금 어때? 너 괜찮아? 도망갔어. 솜씨가 좋았어. 경계심도 높았어. 근데 뭔가를 떨어뜨렸어. 특이한 반지 하나. 청영문, 백호문. 이런 구미는 할아버지의 기록 노트에서 본 적이 있어. 이거 봐. 세부는 잘 안 보이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 아마 암장조합일 거야. 손에 걸린 거 봐. 너무 닮았어. 옆에 있는 장인은 기록 노트에 나온 김씨 장인이야. 특히 화디장치와 형구의 잠금장치 제작에 특출했어. 모두가 그를 김영수 장인이라고 불렀어. 이 반지에 있는 청룡과 백호, 김영수 장인의 진표야. 야간 감시자가 도망치되 떨어뜨린 거야. 아마 김용수 장인의 유품 반지일 거야. 그는 김영수 장인 본인이구나. 근데 불가능해. 할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은 벌써 돌아가셨어. 그래서 김영수 장인의 후손이야. 이 반지는 그에게 매우 중요해. 그래서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거야. 30년 전 박상훈이 갑작스럽게 죽었고 30년 후 당시 사원 철거 사건과 관련된 정영민, 유성우가 차례로 처벌받았다. 우리가 추측했던 건 암장조합이 사원을 지키던 김영수 장인을 죽여버린 저들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거야. 이 메일 좀 봐. 들어봐 오게 됐어. 최씨 가족, 눈으로 확인하라. 기록을 하는 자, 진짜로 단순히 기록할 뿐인가? 너희 가족이 소유한 것, 이것뿐이다. 신민수. 우리 집에 관한 일, 할아버지에 관한 일, 더 많이 말해줘야겠어. 원래는 할아버지가 알고 계셨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어. 하지만 복원된 그 사진과 이 메일은 모두 나의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특히 너에게는 이것들은 장인계약서 일부의 백업과 색인이야. 장인계약서는 암장조합 내부에서 약속된 각자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기술 요령을 기록한 계약 증서야. 각 부서는 각각에 해당하는 계약서와 진표가 있어. 이것들은 아마도 훨씬 더 오래된 진표일 거야. 너희 집은 이것들을 보관했어? 심판 기록도. 이 나무 표지판은 특정 보관소를 여는 열쇠 중 하나야. 위에는 가족의 암호가 새겨져 있어. 내 할아버지 실제로 암장조합의 필기 심판관이었어. 그 합동사진이 증거야. 그는 장인들 사이에 서서 책과 펜을 들고 있었어. 그래서 그 이름 없는 전부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너의 가게에 나타나는 거야. 이는 일종의 파일링이야. 그들은 너에게 심판관 후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상기시키는 거야. 나는 그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내 아버지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야.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끔 그는 어떤 옛 물건에 멍해지곤 했어.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약 10년 전쯤 그는 옛 친구들을 찾아갈 거라고 했어.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2통의 편지만 보냈어. 발신 주소 없는 편지였어. 편지에는 그저 과거는 끝났다고, 찾지 말고 생각도 말라고. 그 이후로는 편지조차도 없었어. 그래서 너는 너의 아버지 실종이 암장조합과 관련이 되고 생각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지금 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아. 아마 그는 단순히 가족의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야. 혹은 어쩌면 휘말려 들었을지도 몰라. 미안해 신민수. 좀 더 일찍 너에게 말했어야 했어. 너까지 휘말려 들게 만들어서 미안해. 너는 이제 열쇠라고 했잖아.
그럼 심판 기록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거야. 아마도 있을 거야. 할아버지의 기록 노트에 따르면 심판 기록 원본과 장인 계약서는 분리되어 보관됐어. 심판관의 혈족과 열쇠가 함께 있어야 열 수 있어. 장소는 아버지가 알고 있을 거야. 혹은 이 나무 표지판의 열쇠에 숨겨져 있을 거야. 이 심판 기록, 만약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암장조합의 명막을 완전히 벗길 수 있어. 너의 아버지 실종의 단서도 찾을 수 있어. 심지어는 야간 감시자의 전체 계획을 알 수도 있어. 너는 이 나무 표지판의 단서를 해독해서 심판 기록을 찾고 싶어?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의 내부 통신 암호도 해독할 거야.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명단도 이 표지판은 우리의 반격의 열쇠야. 최수진, 너 나와 함께 이 비밀들을 그들에게 찌르는 칼로 만들어줄래? 물론 이것은 우리 가족의 빚이야. 갚아야 해. 진실, 나도 알아야 해. 이 반지 보기에는 유품 이상인 것 같아. 방금 내 착각이었나? 아니면 뭔가 느낀 건가? 아마 외부에 특별한 구조가 있나 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넘어가자.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는 비밀번호를 푸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방향은 맞아. 잠시 쉬어가자. 너는 이미 잘했어. 너 없었으면, 너희 가족의 열쇠들도 없었으면 우린 문조차 못 찾았을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 없었으면 나는 용기가 없었을 거야. 이 철선지를 여는 건 조심! 보아하니 우리의 해독 작업을 누군가가 못마땅해 하는 모양. 옛사람 대나무 그림자. 대나무 장인을 말하는 거야. 마을에. 대나무 장인 장인. 이건 아마도 김영수 장인이 살해된 그 화재를 말하는 거야. 대나무 장인이 내막을 알고 있겠군. 마을에 정말로 노인 대나무 장인이 살고 있어. 가장 서쪽 끝에 살고 있어. 하지만 그는 나이가 많아서 다리가 불편해.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아. 하지만 그의 손재주는 유명할 정도로 좋아. 그럼 상은 뭐야? 그와 김영수 장인은 어떤 관계일까? 사람들은 다 그를 대나무 지팡이 김영수라고 불러. 김영수. 맞아, 김씨인 것 같아. 근데 그는 대나무 장인이고 다리도 하나가 없어서 사람들은 그의 손재주와 성만 기억해. 본명은 거의 누구도 잊어버렸어. 혹시 그가 김영수 장인의 후손인가? 만약 김영수 장인이 신사 수호자였고 살해당한 사람이라면 그의 후손이 살아남았고 복수심에 불타고 가족의 기술을 일부 계승했다면 완전히 가능해. 그가 은신하고 있다면 옛사람에 부합하고 그림자에도 부합해. 그럼 그가 야간 감시자라면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할까? 이 쪽지 귤잡이 같아. 가서 보면 알겠지. 근데 조심해야 해. 그가 해결자이든 복수자이든 둘 다 위험해. 지금 가자.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야 해. 보니까 정말 누군가가 우릴 돕고 있는 것 같아. 가자. 그 노인 대나무 장인을 만나러. 김영수 장인. 문 잠그지 않았어. 들어오라고 그랬거든. 앉으세요. 저쪽에 의자가 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 저희예요. 저 화살 때문에 그 종이도 가지고 왔죠. 최씨 딸 이렇게 컸구나. 너희 할아버지 최영식 선생. 당시 글씨 쓰던 손이 너무나도 꼼꼼했어. 김영수 장인 직접 말씀드릴게요. 당시 김영수 장인과 어떤 관계인가요? 그는 내 큰아버지 김영수라고 해. 막내야, 이달이야. 30년 전 그날 밤. 달리기가 늦었어. 박상훈 사장이 신사를 헐리로 데려온 사람들이 철봉으로 부러뜨렸어. 큰아버지는 절대로 허물지 못하게 했어. 조상의 업적이라고, 마을의 근간이라고. 박상훈 사장은 그를 방해꾼으로 여겼어. 먼저 설득을 시작했어. 설득이 안 되자 폭력을 쓰더군. 유상호 집사는 옆에서 그저 지켜만 보았어. 막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배까지 건넸어.
정영민 박상훈 사장의 돈을 받고 토지를 받았어. 큰아버지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어. 저는 뒷방 장작더미에 숨어서 그들이 큰아버지를 끌고 가는 걸 지켜봤어. 그들은 김씨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 다리를 끌고 마을을 기어나와 살아남았어. 박상훈 상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내가 사람을 시켜서 했어. 나야 큰아버지의 작품에 약간의 재료를 넣었어. 그 동전은 나야 손에 넣어준 거야. 나는 바로 마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었어. 김씨 집안 건드리거나 신사 건드리면 이게 결말이란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도 내가 시킨 거야. 그들은 죽어야 했다. 그러면 암장조합을 재구성하셨나요? 나 혼자서는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없어. 사람을 모았어. 기초만 가르쳐줬어. 규칙을 세웠어. 우리는 살인광이 아니야. 그 악인들이 모두 알게 하려고. 세상에는 법만 있는 게 아니야. 응보도 있다. 나중에 박상훈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게 하려고. 이게 바로 당신이 말한 새로운 박사문의 출현을 막는 거군요. 마을을 돈만 따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 너의 할아버지는 깨달은 분이셨어. 당시 그는 기록을 확인하고 큰아버지도 설득했어. 어떤 일은 참을 수 있다면 참으라고. 하지만 살인의 원수는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너의 아버지도 나를 찾아왔어. 전부 알고 싶었고 나를 막고 싶었어. 하지만 어떤 길은 들어서면 돌아갈 수 없어. 당신이 모셨던 사람들, 당신을 제외하고 암장조합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엎드려! 기다릴 수 없어. 졌어. 직접 청소하러 온 거야. 누가 참지 못했나? 내가 늑대를 초대했다. 약 5년 전쯤 나이가 들었어. 어떤 일들은 혼자서 할 수가 없었어. 도와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 근데 요즘엔 믿을 수 있는 젊은이가 어디 있어. 그때쯤 그가 나에게 찾아왔어. 이지모 선생 어떻게 알았죠? 쪽지의 세척볼 류는 남디다와 발음이 같아서 계속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성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준호 자신을 홍수사라고 했어요. 약술도 조금 알고 특히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지도 알았어요. 그는 자기도 이 마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조상이 원한을 품고 살았다고. 그는 지금 마을의 이기적인 풍조를 치사하게 미워했다고. 그는 내가 하는 일에 감탄했다고. 도와주겠다고. 그의 방법으로 훨씬 더 심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당신은 그를 받아들였죠? 그는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또한 확실히 어떤 특이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 사람은 천재구나 싶었어요. 훨씬 더 악인들을 겁주게 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그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양심을 따지게 하는 일을 맡겼어요. 즉,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규칙대로 했어요. 지정된 대상만 타겟으로 했어요. 하지만 나중엔 점점 불만족해졌어요. 내 규칙은 너무 느리고 너무 약하다고. 그는 마을이 병들었다고 했어요. 그저 몇몇 악인을 처벌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고. 청소해야 한다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정화해야 한다고. 그럼 그는 더러운 것을 어떻게 정했나요? 그의 눈에는 작은 이득을 탐내는 건 더러운 거고, 남의 뒷담화를 하는 건 더러운 거고, 장사할 때 속이는 건 더러운 거야. 심지어 마을의 모습을 바꾸려는 사람도 더러운 거야. 그가 원하는 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서 오직 그의 말만 듣는 순수한 마을이야. 미친놈. 나랑 싸웠어. 마구 죽이면 안 된다고. 그는 내가 늙어 미쳤다고. 원한에 눈이 멀었고 큰 목표를 잊었다고. 나와 그는 그렇게 사이가 틀어졌어요. 유성호 마을장을 이준호 선생이 죽였다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암장조합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모두 그의 손짓입니다. 그의 밑에는 나를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극진파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그는 날개가 단단해졌어요. 나는 방해물이 되었어요. 신민수 기자, 수진이 내가 틀렸어. 복수하고 싶었어. 마을을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생각지 못했어. 한 마리의 늑대를 불러들였어. 훨씬 더 잔인한 너희, 꼭 그를 막아야 해. 막는다고? 어떻게 막죠? 다음은 누구를 상대할 거죠? 나도 모르겠어. 구체적으로 누구를 썼는지는. 단지 그의 정화를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아마 첫 번째는 마을의 모습을 바꾸려는 사람일 거야.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이 노숙이가 아직 쓸모가 있을 때. 임소영. 유래. 게스트하우스 주인, 관광개발 제한. 고품 파괴. 주명호. 마을 문화원 직원, 옛거리 반대편 개축 제한. 손할머니, 옛집 카페로 임대. 몇 명 더 있어, 귀에 쓰여 있어. 사업 실패. 뱀으로 이웃 괴롭힘. 이것이 이준호의 정화 명단입니다. 위에 적힌 죄는 전부 마을 고유의 풍경을 파괴한 사람들과 품행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들은 모두 불순합니다. 저와 그는 바로 이 명단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죄는 아니죠. 심지어 그들이 한 일은 잘못도 아니죠. 마을이 살아야죠. 그냥 고인물처럼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는 저가 처음에 약속을 버렸다고 했어요. 심지어 새로운 박상훈까지 옹호한다고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임소영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준호는 그녀를 악을 불러온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녀가 만든 새로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집도 모습이 바뀌고 관광객도 늘고 시끄러움도 훨씬 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순입니다. 분명히 첫 번째로 그녀에게 선을 대겠죠. 어깨도 치고 양도 보여주려고요. 빨리 뒷마당 대나무 숲으로 가. 누군가 온다 틀림없어. 그가 날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 여기서 붙잡히면 큰일이다. 조심해. 그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아. 어떻게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키는지. 이준호의 정화의 길 시작됐어. 임소영. 젊고 유능한데 이준호 미친이 눈에는 1순위 표적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임소영에게 말해, 조심하라고. 아니면 마을을 잠시 떠나게. 경고해. 그러나 그저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녀를 지켜야 해. 그리고 뱀을 유인해야 해. 뱀을 유인해 임소영을 미끼로 쓰는 거야? 너무 위험해. 우리가 먼저 방어선을 쳐 이준호가 사람을 보낼 때까지 임소영을 1순위 표적으로 삼았다면 빨리 행동할 거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임소영을 미리 설득해 그들이 행동을 시작하면 우리는 현장에서 잡을 수 있어. 단서를 따라서 이준호를 찾아낼 거야. 그럼 임소영이 협조할까? 김영수 장인이 말한 내용과 명단,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모두 그녀에게 말해. 그녀는 똑똑해.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해. 이곳의 독성세포를. 시간이 없어. 지금 유래 게스트하우스로 가. 아, 그래. 한 가지 더. 마을에 있는 너가 아는 젊은이들을 연락해. 입이 좀 꼭 다치는 사람, 전자기기 다룰 줄 아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알았어. 이준호, 너는 정화의 길을 열겠다고? 그럼 지금 너에게 무대를 만들어주게. 너가 감히 무대에 오를지 보자. 늦었어. 뱀은 이미 굴을 나왔을 거야. 사냥감을 노리고 있겠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심인수 기자. 수진 언니, 확실한가요? 오늘 밤 정말 올 거예요?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랬다면 저는 상대가 가장 긴장할 때와 가장 편안해질 때를 고났을 거예요. 이준호는 가장 좋아하는 건 심리적 압박입니다. 그러면서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환상을 만듭니다. 모든 카메라 각도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적외선 센서 커버 와이어, 밤잠거 지찬입니다. 공기성분 측정기도 준비되었습니다. 너희가 말한 음파, 정말 환청을 일으킬 수 있어? 여기가 유령집이라고 느끼게? 특정 조주파는 귀속과 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몇 가지 시각적인 심리를 더하면 누구나 쉽게 마음이 상했다고 느낍니다. 바로 그것이 너의 게스트하우스를 유령집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잘못됐어. 상황 발생. 전기함 주변 감시. 주기동 방향도 방에 있어. 문 잠궈.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지 마. 수민수, 뒷마당으로 도망. 보였다. 사적거리로 달아나고 있어.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 잡아갈게. 임소영을 잘 지켜. 경찰 불러. 수민수, 조심해. 혹시 그들은 단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 방금 봤어. 한 명 더 있어.
신민수, 예리하구나. 내 작은 수법을 깨고 하지만 일부만 보고 전체를 알 수 있겠는가. 너희가 계속 밀어붙이니 이미 인과의 그물에 빠졌다. 벗어날 수 없다. 마을의 오랜 병폐 너희가 해결할 수 없다. 7일 후 마을의 100주년 기념축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양기가 가장 강할 때, 가장 흔들릴 때, 그때 내가 펼칠 것이다. 마지막 최종 심판, 타고를 씻어내고 질서를 새로 세울 것이다. 너희 뒤에 있는 개발을 지지하는 고유의 풍속을 파괴하는 신흥 부자들, 너희도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목격하라. 이주는 개인을 겨냥할 뿐 아니라 100주년 기념축제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사건을 일으킬 것 같다. 수진, 찾았어. 이준호의 새로운 거점. 계획이 바뀌었어.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그의 목표는 마을장이다. 기한은 7일 후의 100주년 축제. 그는 공개적으로 큰일을 벌일 거야. 축제?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 미쳤어? 그리고 방금 그 사람, 게스트하우스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은? 지금은 상관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축제 전에 그를 뿌리채 뽑아야 해. 수진, 우리는 지금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 확인해야 해. 축제에서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7일 우리는 그가 축제에 마련할 무대를 완전히 철거해야 해. 이 대나무 좀 봐. 너무 굵지 않아? 색도 다른 것 같아. 속이 비어있어. 속에 뭔가 숨겨져 있어.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조된 음향장치일 수도 있어. 할아버지! 조명의 선이 조작되었어요. 여러 개가 더 연결되어 문틈에 묻혀 있어요. 너희들은 사람 많은 관람 속으로 가. 무대의 배경천에는 속이 빈 곳이 있어. 만져보면 딱딱한 덩어리가 있어. 축제의 조명과 음향을 이용해 자신의 장치를 숨길 거야. 그리고 자신의 장치를 연결할 거야. 그때 음악이 울리고 조명이 바뀌면 아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잡음과 잡광. 하지만 이게 바로 사람들을 집단 환각에 빠지게 하는 장치야. 그들이 작동시키기 전에 해체하거나 폐기해야 해. 이 장치들을 상대방을 경계하게 만들면 안 돼. 마을장에게 알려야 해. 그리고 다른 목표들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지만 널리 알리지 마.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준호가 계획을 바꾸지 못하게. 모두 내 잘못이야. 내가 끝낼게. 보조당 지붕에 쥐게 내가 잘 알아. 내 거기서 그를 기다릴게. 너무 위험해요, 할아버지. 내 이 죽을 몸 벌써 큰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할 때 그 미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값어치. 밖에 야구양이가 있나 봐. 나 밖으로 나갈게. 조심해. 누구? 수진! 수진! 최수진! 여기 봐. 김민수, 원인과 결과를 끝내야 한다. 삼시성 수호신사, 비밀 우물합, 혼자 와라. 네가 모은 증거로 바꿔주겠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더 온다면 최씨 딸은 마을 장화의 첫 재물이 될 것이다. 가면 안 돼. 너의 목숨은 노리고 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증거도 비밀 우물을 골랐잖아. 그곳은 그가 가장 자신 있는 곳이야. 거기에는 반드시 함정이 가득할 거야. 함정이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수진을 잡았어. 너 혼자서 진짜 갈 거야? 그건 죽어가는 거야. 수진이를 인질로 잡았어. 너가 가면 너희 둘 다 돌아오지 못해. 함정이기 때문에 이준호가 방심할 거야. 그는 자신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수진이가 그 손에 있어. 내가 가야 수진이에게 살 길이 생겨. 게다가 나는 진짜 증거를 주려고 하지 않아. 이건 그를 직접 현신하게 하는 거야.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밖에서 지원해줘. 이주mom은 반드시 주변에 감시원을 배치했을 거야. 너는 마을로 가서 마을 경찰을 찾아 상황을 알려주고, 하지만 그들에게 사당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고 주변에서 대기하라고 해. 내 신호를 기다리라고. 만약 내가 졌다면, 혹은 내가 시간에 맞춰 나오지 못하면 그때 공격해. 알겠어. 꼭 조심해. 우물 주변 반드시 함정이 가득할 거야.
잠깐, 이거 가지고... 이거... 혹시 그의 주의를 돌릴 수도... 이제 끝내야겠어. 신민수 기자, 시간을 잘 지킵니다. 물건은 가지고 왔나? 여기 있습니다. 그녀를 도와. 급하지 않아, 신민수 기자. 당신은 끝까지 추적해왔습니다. 왜 저가 이렇게 하는지 알고 있나요? 마을을 당신 혼자의 고물 피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구원을 위해서 이 마을을 봐. 겉으로는 옛 풍광이 살아있지만 속으로는 돈의 악취와 외부의 침입으로 부패해버렸다. 관광객의 소란, 상인들의 사기. 젊은이들은 화려함을 추구하며 본질을 잊어버렸다. 여기에 필요한 건 완전한 정화. 오직 가장 깊은 두려움만이 그들에게 기억시켜줄 수 있다. 경외심이 무엇인지, 규칙이 무엇인지, 마을을 순수한 질서로 되돌리게 하라. 약으로, 기관으로, 환각으로, 공포를 만들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당신이 말하는 구원인가? 미친놈. 완고한 녀석, 좋다. 직접 보게 해주겠다, 이 최종 심판을. 그래도 좋다, 축제 현장. 저는 이미 그물을 치었습니다. 단 한 번의 버튼만으로 마을 절반의 사람들이 축제의 즐거움 속에 갑자기 불안해질 겁니다. 그때 조금만 유도해주면 저 불순한 자들이 모두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붕괴할 겁니다. 마을을 공황 속에서 재탄생시킬 겁니다. 사당 밖에 있는 사람들, 너희 모두 이준호에게 속았다. 신도 없고 귀신도 없다. 선골도 없다. 이 모든 건 이준호가 만든 허상의 뿌리다. 이렇게 그가 진 리모컨은 그저 단순히 무선 신호일 뿐이다. 그럼 너와 이 우물이 함께 목격해라! 마지막 진화를! 수진, 숨 참아! 움직이지 마, 경찰! 이준호, 당신은 다수의 상해 혐의, 집행팀, 불법 구금, 공공안전 침해 혐의로 지금 법에 따라 당신을 체포합니다. 너희 몰라. 대장님, 이것이 바로 그가 암장조합의 현상을 만든 모든 수법입니다. 그는 내일 축제에서 이런 수법을 대규모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전면 수색, 법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라.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수호신의 심판 따위는 없습니다. 조덕희 점장님, 바로 그들이 이 병 속의 환각향으로 환각을 일으켰습니다. 정영민 사장님, 그들은 옛 장부를 이용해 그분을 놀려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신사 비밀 오물이 소원지를 먹는 건 이 돌판 아래에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준호는 사악한 수법을 배운 마을을 파멸시키려는 미친놈입니다. 그는 우리의 전통에 대한 믿음을 이용해 암장조합이라는 전설을 꾸몄습니다. 사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마음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를 증명할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가져가라, 신민수 기자님. 최수진 씨.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증거도요. 하지만 상세한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영수 할아버지에 대해. 저도 죄가 있습니다. 옛날 박상훈 상인조였습니다. 조덕희 점장님, 이재훈 할아버지, 저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런 미친놈을 끌어낼 줄은. 먼저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끝났습니다.